자원이나 갤럭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본다든지 지금 한국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IT가 이런 비즈니스를 재빠르게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IT 인프라스트럭처 자체가 실제로는 뼛속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대용량 확장, 탄력적인 운영, 민첩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버 한 대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만큼 비즈니스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IT에서 충분히 그 갭을 줄여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탄력적인 운영. 이쪽 서버들은 CPU가 낮고 메모리가 낮고 이쪽 서버들은 CPU가 항상 가득 차 있고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이쪽은 비용 과다인 상태고 이쪽은 자원이 모자란 상태이죠.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비용 효율성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용량 확대. 지금 이제까지 이제 VDI라는 데스크탑을 가상화해서 사용자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중앙 집중적으로 모든 데스크탑들이 가상화돼서 보인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한 대, 두 대, 세 대가 아니라 회사에 전사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회사의 전 인원의 데스크탑 1000대, 2000대, 더 나아가 10,000대, 20,000대 이렇게 대용량으로 확장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클라우드라고 이름을 붙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중앙에 가져와서 정책적으로 모든 걸 관리를 하고 리소스를 사용자들이 주는 형태지. 때문에 대용량 확장성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혹은 차세대 미래의 데이터 센터의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 그러니까 가상화 뭐 이런 것들이 회자되기 이전에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서버들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각각의 유저들의 접속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서버들의 자원은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전에는 이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는 비용이 과다고 어떤 거는 비용이 모자라고 그리고 아예 시스템적으로 확장이 불가능하게 딱 고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죠. 사실은 VMware가 이런 판도를 바꿨죠. 컴퓨팅 자원의 추상화 풀 생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추상화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조금 그야말로 추상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하지만은 실제로 이 소개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처럼 확 다 하실 거예요. 첫 번째 VMware가 데이터 센터에게 가장 크게 이점을 주는 것들은 하드웨어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저의 사용 형태에 대한 논리적인 분리입니다. 하드웨어와 어플리케이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드웨어 종속성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오퍼레이팅 시스템 사용자들이 하드웨어 종속성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거나 혹은 사용에 제약을 받거나 하지 않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VMware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피지컬 서버 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여러 개를 올릴 수 있고 V모션으로 다른 호스트로 옮길 수 있고 또 하드웨어를 변경할 시기가 되면 하드웨어를 빼고 다른 하드웨어로 갈아 끼워도 이전에 있던 거로 V모션으로 바로 옮기고 그 얘기는 이미 VMware를 통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용자의 사용자 형태까지 하드웨어로부터 분리를 시켜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 집중화된 어플리케이션 여기까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커넥티비티 연결을 해야 되는 거, 셀 스토리지 그리고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서버들은 이미 여기 통합되어 있죠. 요즘 이야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컴퓨팅까지는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 커넥티비티 그리고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스토리지 이 커넥티비티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고객에 특별하게 요구되는 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고객들은 나스와 아이스패시 셀을 함께 써야 되는 고객들도 있을 거고요. 서비스 네트워크를 나스에 통합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고객들은 셀을 FC 셀을 사용하면서 분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저런 예를 들어봐서도 우리가 이 커넥티비티를 구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스토리지, 실제로 가상화로 도입을 하면서 이 스토리지를 2개 이상 DR 혹은 로컬 리플리케이션을 고려를 해서 스토리지를 2개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이 얼마나 되실까요? 사실상은 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성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커넥티비티에서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여전히 이중화되어 있지 않은 스토리지로 불안에 떨고 있는 건데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이런 아키텍처를 떠나서 새로운 아키텍처로 가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죠. 복잡성, 비용, 성능 이렇게 큰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죠. 복잡성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넥티비티의 복잡성, 그리고 비용. 계속해서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VDI 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때 가장 큰 비용은 스토리지에서입니다. 그리고 성능. 스토리지가 하나로 고려되어 있으니까 그 스토리지를 넘어선 순간 그 시스템하고는 또 다른 시스템을 또 구매해야 돼요. 스토리지를 한 대에서 구매를 하셔야지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기존의 아키텍처는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비티를 없애고 스토리지를 서버와 합친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대용량 그리고 크게 확장해야 하는 이런 데이터 센터의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겠죠. 저희 뮤타닉스 서버 플러스 스토리지 통합 어플라이언스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월드 클래스 혁신을 함께합니다로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좀 몇 개의 회사 그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의 뮤타닉스 코어 개발자 멤버들이 구글의 GFS를 개발하는 코어 개발자들이 저희 회사로 넘어와서 구글의 GFS 개발로부터 시작이 된 회사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프트웨어 피처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티어링의 스토리지와 컴퓨팅의 통합, 이것들은 소위 말하는 싼 하드웨어, 싼 장비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의 성능적인 최적화를 통해서 가장 빠른 최적화된 가장 빠른 성능을 찾아내는 그런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슈어드 나띵 소프트웨어 구조의 분산 처리 방식. 그러니까 하드웨어랑은 아무것도 우리는 어떤 하드웨어가 들어와서도 우리는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분산 처리 방식으로 어떤 하드웨어 로컬 디스크도 모두 다 분산 파일 시스템을 묶어서 하나의 스토리지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상용 하드웨어상 이런 분산 파일 시스템, 분산 스케일업 파일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보통 사용하지 않는 하드웨어를 따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또 다른 종속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인텔 CPU, 인텔 CPU, 일반 메모리, 그리고 일반 SSD, 일반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로만 꾸며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큰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스케일업 방식의 구조, 이것들이 한 대가 사이로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스템과 공유를 하지 못한다면 또 똑같은 비용 바다와 자원의 모자람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거예요. 스케일 아웃으로 처음부터 하나, 둘, 셋 계속해서 성능과 용량이
한 번에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을 데이터 센터에 구축을 해놓는다면 초반에 작게 시작해서 크게 시작하는 비용, 중국 투자의 제고 혹은 미드레인지부터 시작해서 엔터프라이즈로 가는 성능까지 모두 다 커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듈러 방식에 똑같은 하드웨어를 쭉 꽂고 쭉 꽂아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똑같은 데이터 센터를 똑같은 하드웨어로 대용량의 데이터 센터를 꾸밀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약간의 아키텍처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도 아키텍처가 약간 있는데 너무 기술적으로는 설명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서버 한 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서버 한 대, 서버 두 대, 서버 세 대, 그리고 CPU, 메모리, 그 다음에 여기 SSD, 하드디스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 VM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거시 아키텍처로 시스템을 구성을 하시면은 당연히 스토리지가 따라 들어와야 돼요. 스토리지에는 스토리지를 컨트롤하는 스토리지 프로세서라는 것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토리지 프로세서가 실제로는 디스크를 가지고 서비스들에게 디스크를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CPU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하드웨어가 분리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스토리지가 하드디스크로부터 분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떼어낸다면 스토리지를 하드웨어부터 떼어낸다면 종속성 그렇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이 컨트롤러 VM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형태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 컨트롤러 VM은 각각의 로컬 디스크를 VM웨어의 패스로 방식이라는 다이렉트 마운트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하이퍼바이저를 거치지 않고 VM에게 이 하드웨어 전원들을 모두 다 다이렉트 연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 VM은 각각 서버에 있는 다른 컨트롤러 VM과 클러스터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 VM이 VM에게 전체 하드디스크를 묶어서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CPU와 메모리들은 기존에 사용하듯이 OS를 올리고 가상 데스크탑을 올리고 서비스를 올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X86 CPU 사용하고요. 하이퍼포스 PCI 패시 SSD, SSD 캐시를 사용해서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높이는 그런 형태, 그리고 대용량을 위해서 SATA SSD를 대용량을 집어넣고 대용량을 탑재를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드가 4개부터 시작해서 12개, 14개, 18개, 64개, 128개 쭉 늘어나면서 성능과 용량은 서정적으로 쭉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만 들어왔다고 해서 얘가 그 다음 차수에 들어오는 것들을 하고 소합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한 시스템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장점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아키텍처에서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큰 아키텍처를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 안에는 스토리지와 서버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커넥티비티가 필요가 없고 이 두 대면 40테라의 블레이드 서버 8대를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4U만 들어가면 스토리지 8대, 서버 8대, 스토리지 40테라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시스템 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다 비단 VDI뿐만은 아니겠죠. 가상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 워크로드를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버 통합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VDI 똑같이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 파일 시스템 자체가 분산 파일 시스템, GFS 기반의 분산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빅데이터 프로세싱,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과도 인테그레이션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능 테스트 결과인데요. 이거는 다른 밴더의 하드웨어, 다른 밴더의 아키텍처와 비교를 해서 성능 테스트를 한 것들이 아니라 스케일 아웃 호주를 증명하는 성능 테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워드, 파워포인트, 아웃룩, 엑셀, 어도비
PDF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300VM에서 3000VM까지입니다. 300VM을 담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10대가 필요하다, 3000VM을 담기 위해서는 100대가 필요하다, 이런 계산들이 나올 수 있겠죠. 100대를 연결해서 스케일 아웃을 한다 하더라도 성능에 대한 그래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케일을 해서 늘린다고 하더라도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느려지거나 혹은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쌓아 나갈 수 있는 중국 투자의 가능성을 배제를 하고요. 그리고 성능과 용량이 한 번에 확장이 돼서 전체 데이터 센터를 이런 하나의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고 뭐 좀 비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예전 레거시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밴드들한테는 어떤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V블록이라든지 플렉스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하고 저희 뉴타닉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는 프리 엔지니어드라는 아키텍처는 이전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아키텍처를 미리 구성을 해서 구성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뉴타닉스는 그런 데 비해서 뉴타닉스는 프리 엔지니어드가 아니라 처음부터 서버와 스토리지가 한 번에 묶여진 아예 그냥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장비라는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시면 여기 2U짜리 하나에 서버가 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 2개, 메모리 256기가, 그리고 핫데이터 용도로 캐시가 PCI 2 캐시가 400기가, 각각 400기가씩 들어가고, 각각의 로컬 디스크를 뉴타닉스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묶게 됩니다. 그러면 이 2U짜리 하나의 블록이 서버가 20테라의 중앙 집중 스토리지로 구성되어 있는 어플라이언스로 구성이 됩니다. 아까도 잠깐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네. 이 컨트롤러 VM은 가상머신 그리고 하이퍼바이저에게 스토리지 프로세서의 역할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에 서비스로 아이스팟이나 INFS를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뉴타닉스 컨트롤러 VM에게 각각의 하드디스크 그리고 SSD를 다이렉트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다른 노드들과 모이면 분산이 되는 스케일 아웃형의 스토리지가 되고 이것들은 이 하이퍼바이저와 VM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하드웨어로 합쳐져 있는 거죠. 저희 뉴타닉스 같은 제품은 서버랑 스토리지가 함께 같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게다가 VM에도 같이 함께 탑재가 됩니다. 때문에 저희 콘솔 자체는 서버, 스토리지, VM까지 한 번에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 콘솔까지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소개가 좀 있는데요.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는 2009년에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출시한 지는 한 2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그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골드만삭스, 블룸버그 캐피탈로부터 72밀리언의 투자 유치를 받아서 그래서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출시가 돼서 지금까지 80밀리언, 거의 1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1년 6개월 만에 1조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고객 사례는 아직까지는 저희 뉴타닉스 코리아가 한국에 들어온 지 2달 정도 넘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고객은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많은 POC 그리고 많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곧 생길 걸로 예상을 하고요.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정부 쪽에 좀 큰 미국 정부 쪽에 큰 레퍼런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서버와 스토리지가 통합됩니다. 그리고 스케일 아웃을 한다. 그 다음에 성능에 옵티마이제이션 돼 있고 엔터프라이즈 기능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고집적도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제공하고 미래 지향적인 데이터 센터 구조를 실현한다. VM웨어처럼 하드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을 종속성을 없앤 것처럼 스토리지와 하드웨어와 간의 종속성을 없앤 미래 지향적 데이터 센터를
구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계신가요? 감사합니다.